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오늘은 화요일이니까요. 1부에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시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해결해 가시라고 우선은 참여 방법들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자, 무료로 종목 신청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이용하신다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십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2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소통하실 수 있는 단체 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종목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고요. 저하고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8시를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별톡방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은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나가는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퀴즈까지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별톡방에 어떤 분들 와 계시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별톡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별톡방 나와주세요. 볼까요? 스트레스 잡스님께서 벌써부터 종목 신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제약 상장했는데 오전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시고 종목 신청해 주셨고요. 대박이님, 우리 기술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스트레스 잡스님께서 GS건설 또한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궁금하신 내용도 많으신가 봐요. 계속해서 별톡방에 어떤 종목이든지 접수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얼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제가 도와드릴 건데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이 점만 기억해 주신다면 오늘 함께할 네 분의 스타분들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세력선 매매 기법의 마스터 맥스스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데일리 차트 분석과 수급 심리 펀더멘탈 분석의 1인자 스나이퍼 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의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렸고요. 자, 실제로 먼저 안부부터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스나이퍼 스타님 먼저 한번 만나볼까요?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골드가 좀 계속해서, 골드가 아니죠. 크루드오일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즘 해외 선물 시장 좀 어떤지 살짝 브리핑 좀 해주실까요? 제가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려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려볼게요. 스타님? 네네. 예. 이제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스타님은 상품 매매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어떠신가요? 예, 오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이슈죠. 어제 그저께 네. 이제 양일간 이제 시장
수급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네. 그 개별적으로 매도를 많이 이제 그 진입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어오는데 해외 선물에 대한 것은 뭐 어제 5일처럼 각 종목들이 그 데일리로 그 추세를 주는 그 가운데 데일리 매매를 가능한 하도록 좀 권장하는 편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해서 시장의 판도가 갑자기 변하거나 이럴 때 대부분의 실투자 회원님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전문가들은 보통 이제 시스템 신호를 이제 같이 이렇게 부과해서 네. 그리고 기타 뉴스들을 이제 접목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능하면 데일리 투자를 좀 적극 권장하고 추세를 낼 때 당일 수익을 좀 많이 거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해외 선물 상품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들 있으시다면은 오늘 스나이퍼 스타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 타이밍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더 좋지 않았어요. 좀 네, 맞습니다. 낙폭이 큰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 오늘 10% 넘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스타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800포인트가 깨지지 않기를 좀 내심 기대를 했는데요. 장 막판 들어가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이제 과매도 국면에 직면을 하면서 결국엔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를 깨지긴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깨진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이제 신라젠의 급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코스닥, 코스피 모두 양지수 모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의 이견은 없습니다만은 최근 약 한 달 정도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나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약바이오가 쉰다라고 한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쉴 때 전기전자 업종이 강하거나 혹은 전기차 혹은 5G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약한 업종에 대한 그 힘을 커버하는 것이 좀 있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게 좀 없었다라는 것이 아쉽죠. 이제 제약바이오가 약하면 전기전자 혹은 5G 이쪽이 강했어야 되는데 그쪽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 막판까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시장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오늘 이렇게 좀 걱정하셨던 종목 있으셨다면은 지금 바로 전화 문자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 별톡방 이용해서 궁금증들 접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맥스스타님 만나볼게요.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국 국경절 아직도 좀 남아있고요. 광분제 기대감에 어제 중국 수혜주들 조금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상승문을 좀 반납했거든요. 스타님 어떻게 보셨나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오늘 깨지지 말아야 될 자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선물 관점에서도 저항대가 302.00 라인이 저항대였는데 거기가 돌파가 됐었으면 이제 상승 추세로 돌리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네. 그 자리가 아래쪽에 이제 하단 지지 라인이었던 299.50 라인까지 깨지면서 종가 막판까지 좀 미는 그런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전장 초반에 어떤 상승 쪽의 종목들이 700개 종목이 넘었던 그런 시점에서 장 초반 한 11시 전후로 해가지고 하락 종목의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이 지금 밀리는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의, 어떤 특정 업종의 순환매 장세가 어떤 패턴이었다라면 최근에 그런 패턴이 조금 깨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 네.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요.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언제쯤 좋아질런지 오늘 우리 맥스스타님의 표정도 좀 어두우신 것 같은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두운 국면을 달려나갈지 오늘도 시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우리 네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연락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건데요. 또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을
오늘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별톡방에 접수된 종목으로 봐드릴게요. 대박이님께서 가장 먼저 접수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맥스스타에게 우리 기술 매입 시기하고 단기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아무래도 요즘 시장 단기적인 관점이 좀 더 유리하겠죠? 네, 요즘은 이제 장기적인 포트를 짜기보다는 단기적인 매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최근의 패턴들이 과거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예전에는 랠리하는 형식의 어떤 패턴이었다라면 최근의 흐름 자체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게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패턴으로 매매 패턴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도 좋지 않은 어떤 흐름 자체이니까 종목을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저점 매수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방망이로 좀 짧게 잡는 스윙을 좀 짧게 하는 그런 포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기술 물어보셨는데 매입 지점을 물어보기 전에 현재 그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 요즘에 그 재무제표가 상당히 지금 중요시가 되는 게 기업들의 어떤 좀비 기업들이 상당수가 지금 있습니다. 500기업이 넘는 뉴스에도 보도됐다시피 500기업이 넘는 회사가 재무제표가 상당히 좀 취약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재무제표를 살펴보셨을 때 자본 잠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겠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이 현재 있어버립니다.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즉 주주들이 투자했던 금액이 많은데 자본 총계가 지금 적어 있는 상태이니까 일부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점을 염두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진입 시점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진입 시점은 이 지점, 즉 전파동의 고점인 지점이 대략 1290원대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1100원대 이 두 개의 라인이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지를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1290원과 1100원대에서 분할로 각각의 5%, 10%를 비중을 담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었을 때는 전저점인 1375원대가 다시금 회복을 해서 상승적으로 돌리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으며 만약에 1100원대가 깨진다. 그러면 일단은 물량 자체를 비중을 절반을 축소를 하고 그 아래쪽에 상당히 좀 밑에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일단은 확신이 되는데 일단 11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비중 자체를 거기에서 조절하셔가지고 반등이 아까 말씀드렸던 1375원대가 다시금 돌파가 돼서 넘어가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입 시점은 1290원과 1100원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격대 잡아드렸고요. 첫 번째 상담은 대박이님의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갈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882님의 궁금증입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에게 인바디 32,000원에 20%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요. 스타님? 네. 너무 빠지고 있는데 전망이 좀 어떨까요? 네, 일단 오늘 그 전반적으로 종목의 조정들이 굉장히 깊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았던 것은 조금은 있고 일단 최근의 주가의 흐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요. 올 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올랐는데 막상 실적이 발표하니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요. 4월부터 8월 때까지 거의 한 4개월 동안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그 결과 때문에 3분기 그 기저효과로 인한 재상승 기대감이 좀 갖고 있고요. 일단 인바디가 어떤 회사인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체성본 분석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국내에서는 역시나 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 1분기, 2분기 좋지 않은 실적 대비 좀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는 아무래도 해외 매출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로 인한 하반기 실적 성장의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금 인바디의 월봉을 한번 같이 보죠. 이제 월봉상 단기 바닥권입니다. 22,000원에서 25,000원대가 단기 바닥권인데요. 다시 한번 재차 2만 원 이하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소 35,000원, 4만 원, 즉 투자자분이 문의 주신 혹은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
저는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매수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수가 기준으로 뭐 5%, 10%, 15% 수익을 보자라는 전략보다는 조금은 더 보유하시고 있다가 손실 없는 가격에서 현금화하는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가시면서 매수가 꼭 회복하시기를 바란다는 상승 타이밍 스타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계속 이어갈 건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5923님의 궁금증입니다. 스나이퍼 스타에게 유로FX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스타님? 네네. 네, 매도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지금, 오늘까지, 5일째, 유로가 하락을 했습니다. 꽤 많이 이제, 중간에, 이 화면 중간에 보면, 달러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밴드 하단에서부터 달러 상승을 하면서, 유로는 거꾸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60분봉이고요. 일봉에서 보더라도, 왼쪽 화면에 일봉에서 보더라도, 5일 전부터 쭉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 1.15760이라는 추세 라인을 만나는 지점에서 일단은 목표 하락을 대응을 했고 지금은 약간의 지지를 하는 상황이라고 기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타임을 좀 본 단기 매수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긴 흐름으로 아주 긴 흐름으로 이제 일봉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은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지만 데이 매매에서는 흐름을 단기적으로 분봉과 그 틱봉을 보고 수급 청산과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타입 그리고 미국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 이런 거를 좀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 타임은 좀 시간이 더 지나서 미장이 개장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응축된 그 반등이 나오고 재차 달러의 상승이 이루어질 때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로FX에 대한 답변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별톡방에서 봐드릴 건데요. 별톡방에 어떤 종목들 접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나왔네요. 자, 볼게요. 다람쥐 씨께서 또 오셨어요. 액트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10월엔 모두에게 대박님께서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안정되는 목소리 미남 맥스님 말랑말랑한 외모지만 매매는 상남자 스타일인 최애 김쌤님 큰아빠같이 푸근해 보이시는 스나이퍼님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맥스 스타님하고 스나이퍼 스타님 지금 아주 환하게 웃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또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이 심장이 안정되는 목소리를 가진 맥스 스타와 아주 아빠같이 푸근해 보이는 스나이퍼 스타에게 궁금증들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볼까요? 오키드님께서 대동스틸 남겨주셨어요. 대박이님은 우리 기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오키드님은 너무 내려가서 손절해야 되냐고 스나이퍼 스타에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해피해피님께서 안녕하세요. 상큼하고 세련된 진행자 예쁜 민재 MC님 그리고 스타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톡스타 덕분에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해피해피님 혹시 좀 궁금한 종목은 없으신가요? 언제든지 접수해 주신다면은 잠시 뒤에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별톡방에 접수된 종목인데요. 아이디로 공개할게요. 스트레스탑스님의 종목이고요. 맥스스타님께 GS건설 54,000원에 비중 30%, 베트남 호재로 매수했는데요. 목표가 설정 부탁드려요. 장기로 봐야 될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스타님? 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전체 업종에 하락한 반면에 건설업종은 상당히 그래도 잘 견조하게 버티고 있었던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GS건설의 재무제표 상태를 봤었을 때 올해 기대치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성장한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부채로 봤었을 때 부채 비율이 살짝 전년도에 비해서 살짝 낮아진 것도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BPS인데, 주당 순자산 가치가, 청산 가치가 대략 47,000원대. 그러니까 47,000원대에서 중심을 잡고 그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가격대가 그것을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보니까 바닥 쪽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아주 한 5년 가까이 박스 자체를 형성했던 그러한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박스가 상단이 돌파된 그 박스 상단부가 41,000원대 부근인데요.
돌파가 된 이후에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어떤 상승의 높이로 봤었을 때, 폭으로 봤었을 때는 저점 대비 박스 상단의 높이가 대략 한 21,000원, 2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돌파했을 시점부터 22,000원씩 더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41,000원부터 돌파를 했으니까 22,000원 되면 그 파동저항이 과거의 첫 번째 저항 라인이 62,600원대 있고요. 두 번째는 72,000원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넘어갔을 때는 상당히 큰 시세의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시세의 흐름 자체는 99,800원까지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008년도 때 저점이 저항이 한번 눌렸던 저항 자리가 형성이 됐던 그 자리인데요. 그 자리까지 위쪽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겠고 일단은 지금 현재 박스 상단부가 돌파를 됐는데 시청자분께서 들어가신 시점이 54,000원대 들어가셨다. 그게 이번 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들어갔다 하면 조금 일단 추세 자체는 상승 쪽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30%이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조금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30%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 왜냐하면 41,000원대 부근에서는 오히려 매수로 공격적으로 해가는 그런 지점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상승 쪽으로 62,600원까지 갈 수 있냐. 그렇지 못하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 빨간 저항을 강하게 돌파한다라는 것은 강한 매수세가 수급이 동반이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특히 내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이틀간에 강한 수급이 형성이 되면 일단은 62,600원 부근에서 비중 자체를 좀 축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72,000원대와 최종 목표치는 99,800원까지 여기까지 보시는 것을 제가 공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트레스 잡스님이 들고 계시는 GS건설 답변 드렸어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우선은 어떤 스타가 마음에 드시나요? 김본스타님이요. 김본스타님이요? 예, 예. 김본스타님이 지금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 참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른 네. 스타를 원하셨다고 전달 들었는데요. 상승 타이밍 스타님 원하신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럴게요. 네, 연결해드릴게요. 종목부터 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99,100원에 15% 맞으시고요. 네, 네. 오늘 9만 원 깨져가지고 아주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예. 빨리 연결해드릴게요. 예. 스타님? 여보세요? 예, 스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아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모두 과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결과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은 가격대에 적당한 비중만큼 잘 사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제약이기 때문에 약의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허주마라는 약도 있고요. 트룩시마라는 약도 있는데 일단 가장 큰 포인트는 3분기, 4분기 지속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가 상승할 땐 상승을 하더라도 두 가지를 좀 갖춰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실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인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받쳐주고요. 기술력도 있는 기업이니까 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유 비중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8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만약에 10만 원 이상, 즉 매수가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우상향 추세에서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과한 하락 때문에 좀 걱정을 하셨을 테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정권에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손절가는 우선은 8만 원 기억하시면서 보유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증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문자로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787님께서 스나이퍼 스타에게 크루드 오일 전망과 진입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어느 쪽으로 볼까요? 네, 크루드 오일이
어제 그저께 이렇게 계속 많이 상승을 해서 오늘은 그 고점 추세대에서 단타 매도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단타. 지금 이제 회원님들의 보통 상황에, 자금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니즈가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목표 수익이 다 다를 텐데요. 오히려 이제 전망 자체가 일단은 80불대까지 70불대 후반에서 80불대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지금 안고 추세를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 매수가 오버나이트 개념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눌림 매수가 이제 큰 그림에서는 계속 진행 중이고 데이 매매에서 뭐 한 40-50픽 정도, 그러니까 한 계약 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수익 내겠다 하는 매매는 중간중간에 매도가 항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진입 타이밍 하는 시점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세세하게 대응하시는 것은 개별 톡방에 전문가 방에 제 방에 오셔도 되고 다른 해선 전문가 하시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상세하게 타이밍에 따라 거래량이나 이런 걸 체크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보다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자주 질문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나이퍼스타의 톡방에 입장하시려면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나이퍼스타의 톡방을 클릭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그럼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509님의 문자인데요. 맥스스타 앞으로 제일바이오 4,700원에 10% 계속 보유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네. 최근에 바이오주가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대북주들이 조금 주춤할 때 바이오주들의 수급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약간 흐름 자체가 상승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국면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바닥을 좀 다졌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바닥에 다졌던 그 자리가 2013년 10월 달에 고점이 지지를 받는 그 자리가 대충 한 3,700원 라인이 되겠는데요. 이 3,700원에서 지지를 받았던, 즉, 이제, 조정 측면에서 쓰리바닥을 다졌다고 봤었을 때, 이쪽에 돌파되는 지점에서 강하게 돌파가 됐어야 했는데, 보니까 갭을 띄워놓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요. 조정 자리에서의 저항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진입했던 가격대가 4,700원, 즉 추세 돌파 시점에서 들어갔다는 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매매 스타일 자체를 보면 돌파할 때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그런 패턴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 자체가 상승적으로 갔었던 추세의 흐름이라면 그렇게 저항을 돌파해서 계속 가는 흐름인데 지금 장 그렇지가 않거든요. 조정 국면에 있고 수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방향 자체가 어디 쪽으로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은 강하게 현물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돌파형의 어떤 매매 패턴은 조금 지양을 하고 지금은 이제 박스 지점의 눌림 자리가 어디인가, 눌림목 자리의 지지 자리가 어디인가 이런 시점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취하셔야겠습니다. 일단은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돌파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강한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거든요. 거래량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당분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되겠고 재차 시점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3,700원 지지 여부를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일단은 보셔야겠고 만약에 조정 자체가 이 구간에서 4,1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한 오랜 한 2주 정도 이상의 더 조정 국면을 보인다라면 재차 돌파 시도를 할 건데요. 그때는 이제 재차 돌파가 가능한 강한 수급이 이루어진다라면 돌파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 때 돌파가 안 되면 네 번째 때 돌파가 가능한데 네 번째 때 돌파가 안 됐을 때는 반대쪽으로 확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도 조금 유념하시고 일단은 4,700원의 비중을 들어가셨다는 것, 진입 지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왔었을 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하든가 아니면 강하게 돌파되는 흐름을 체크를 하시고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상승 타이밍 앞으로 와 있는 문자 열어봤는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1023님의 궁금증입니다. LG전자 71,000원에 50%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네, 잘 들어가신 건가요, 매수? 네, LG전자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전자 올 초에 11만 4,500원을 기록한 이후 이번 9월 말일 10월 초까지 약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하방 압력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1분기,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소문이 돌았죠. LG전자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전장 사업에서 진출을 좀 철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또 과한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바로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제가 다시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뜨는 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전장 사업 회사를 이제 큰 금액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전장 사업을 철수를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저는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원대에는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의 타이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또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큰 이슈가 없이 혹은 6만 5천 원 밑으로 다시 한번 조정만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LG전자는 1차적으로는 8만 원, 2차적으로는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요.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될 게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진 기업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 혹은 실망 매물 혹은 손절 물량들이 대량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요. 갈 땐 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승부를 보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1차 목표가 8만 원, 2차 목표가 9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휴대전화 뒷번호 2904님의 궁금증입니다. 스나이퍼 스타에게 나스닥을 7,667.50에 매수로 한 계약 진입했는데요. 다시 반등이 나올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셔요. 스타님? 네네. 예. 가장 곤란한 질문들을 하시네요. 오늘장 톡스타에서도 제가 오후에 바로 나스닥은 매도 대응하자고 했고, 목표가 7,645, 5일선이 1차 목표, 2차 목표 35, 3차 목표 20 이렇게 잡았는데 뜬금없이 매수를 하셨네요. 톡스타 그 추천 사항을 잘 안 보셨던 모양이군요.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미국 시장의 시작과 그 새로운 어떤 뉴스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지금 8시 반인데요. 한 두어 시간 이상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7,667라인선까지 다시 올라온다는 보장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오늘 첫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사실 저는 더 하방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을 좀 보시고 10시 반 이후 미국 시장의 상황이 조금 좋지 않다 싶으면 팔시고 그 꼬리를 좀 달아서 7,652라인 전저를 회복하면 좀 기다려 보시는 그런 대응으로 현재 매수하신 부분을 대응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깔끔하게 설명 드려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다람쥐 씨의 종목이 접수가 됐습니다. 별톡방에 들어와 있던 종목인데요. 맥스스타에게 액트 2,930원에 20%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액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재무제표 상에서는 커다랗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종목 자체를 지금 매수 진입하신 상태에도 차트를 보시면 매수하신 상태에서 지금 현재 수익 중에 계시는데요. 수익 중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청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청산 자체가 추세 저항 자체가 지금 대략 3,800원대 부근에 있었었는데 이번 주에 왔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 다시금 3,800원 부근대 온다면 비중 자체가 20%이니까 비중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고 3,150원이 전 고점을 돌파했던 지질 라인 쪽이니까 한 3,100원이나 3,000원 정도 익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래쪽에서 보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상승적으로 이어져가는, 즉 올해 7월 말경에
지수 자체도 7월 말경 8월 중순경에 바닥을 쳤는데요. 그 시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추세 지지를 받고 나서 장이 올라갔거든요. 그 시점이 대략 한 2,000원 부근 쪽인데 2,000원 대비 3,800원이면 대략 90%, 100%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청산 지점이니까 다람쥐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금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라면 물량을 자체를 일단은 수익을 10% 정도는 비중이 10% 정도는 현금화하고 나머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00원 또는 3,000원 정도 익절 스탑을 잡고 나머지 부분을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돌파가 됐을 때 만약에 이 저항을 돌파가 됐을 때는 최고점 돌파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있겠고요. 대략 밴드상으로 봤었을 때 2,000원 대비 약 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까지 여기까지 안전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람쥐 씨님의 종목 봐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갈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예. 궁금증 많으시죠? 지금 우선은 어떤 스타 선택하셨나요? 김본스타에. 김본스타에게 CM 네, 주제 오늘. 5,280원에 20% 맞으시고요. 예, 예. 오늘 샀어요. 오늘 사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죠? 예. 목표가도 잡아드릴게요. 예, 예.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왜 사신 거예요? 근데 이거? 외국인들이 샀길래 따라 샀어요. 아, 외국인이. 여기서 예. 한 가지 제가 얘기 드릴 게 있는데, 보시면은 CM제약이 무슨 기업이죠? 코스닥 기업이죠, 그쵸? 예. 네, 코스닥에 있습니다, 코스닥에. 코스닥에 있는데, 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이 외국인이 산다 그래서 따라 사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코스닥에, 걱정이 돼가. 네, 코스닥의 그래가 시총 걱정이 상위 돼.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 매매는,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매는 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한마디로 외국인이 아닌 거예요. 예, 네, 예. 외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예. CM제약이 차바이오텍의 자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예.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차바이오텍? 자회사라는 거? 예. 차바이오텍 자회사라면 저는 몰랐어요. CM제약에 손이 안 나갔을 텐데, 왜 그러냐면, 차바이오텍이 아주 좋은 이미지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저는 한 번 배신한 회사는 절대 사지 않거든요. 네, 차바이오텍은 이미 회계로 이슈로 한 번 배신을 했고, 그 전에는 정권하고 이렇게 좀 놀아나면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차바이오텍을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회사인데, 이 차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이 CM제약,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뛰어나다 보지 않습니다. 왜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 한번 뜯어볼게요.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하고 있어요. 네, 비타민 지금 보조제도 얼마나 많은데, 경쟁 치열하죠? 두 번째, 얘 CM제약이 하고 있는 게 패치제, 주름 개선 패치제, 보톡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거 전망은 좀 있어요. 있긴 한데, 이 패치제 경쟁 치열합니다. 이 부분도. 광분제까지 간다면은 중국 소비주로도 조금씩 팔리기도 하겠지만, 이제 뛰어들어갖고 언제 할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이 회사가 조현병 치료제 관련해서 하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사실 많이 사요. 이 CM제약은. 근데 이것도 복제약입니다. 복제약이에요. 시밀러예요. 시밀러 가지고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것도 조현병 치료제로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 아무는 또 말도 안 하는데, 시장 규모는 넓은데, 시밀러 만들었는데, 약효가 그렇게 또 뛰어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또. 한마디로, 그냥 파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예, 왜냐면, CM제약 보시면, CM제약을 보고, 그 다음에 올릭스를 한번 볼게요. 같은 패치제거든요? 이건 RNA 관련주인데, RNA 관련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릭스 오늘 3% 밀렸죠? 그리고 신신제약을 한번 볼게요. 신신제약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좀 밀렸던 거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CM제약을 보면은 별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밀릴 때는 같이 확 밀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보다는 다른 중소형 제약바이오를 건드시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을 수 있죠. 강스텐바이오텍 어제까지도 안 밀렸어요. 오늘 그냥 좀 8% 밀렸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계속 버티다가 오늘 밀렸는데, 오늘 밀린 거는 지수 때문에 지수 영향을 받아서 제약바에 밀린 거 제약바에 특별히 많이 아껴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CM 제약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시고 갈아타는 게 나았지 않나. 네. 갈아타실 때는 네. 톡방에 오셔가지고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MG 제약의 궁금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갈 건데요. 전화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스타 선택하셨나요? 상승 스타. 상승 타이밍 스타에게 예. 올릭스 54,000원에 20% 맞으시고요. 네네. 가격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빨리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보세요. 연결해드릴게요. 네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릭스를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사셨네요. 네, 근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너무 많이 빠져서요. 네. 이게 다음 목요일 날 장에 빠지면 매도를 해야 되나, 그냥 들고 가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TV 화면을 좀 보실 수는 있겠습니까? 네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오늘의 종가 가격에 보면 올릭스가 시장에 처음 나온 날 딱 그 시가 가격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네. 조정까지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이 휴장이고요. 목요일 날 시장 전반적으로 뭐 추가 하락 혹은 이제 도지 모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만약에 또 시장이 음봉을 나타내게 되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그럼 내일이 시장 자체가 4음봉인 상황이면 4음봉이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릭스가 제가 지금 화면에 쳐드린 65,000원대까지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단 목요일 날 오전에 한 10시 정도 11시까지 지켜보시다가 10시나 11시까지 지켜봤는데 7만원 밑으로 이탈되지 않고 혹은 계속해서 양봉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보유 물량의 딱 30%만 매도를 하시고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이 돼서 봤는데 또 이제 7만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좀 8만원을 정해드리겠지만 이제 만약에 조정이 됐을 때는 7만원 이탈 시에는 보유 비중, 뭐 전체 보유 비중에서 이제 전날 30%를 파셨으니까 아마 70% 남아있을 텐데 그 남아있는 물량의 절반만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물량은 67,000원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지속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수익 보고 계시는데요. 우선은 그래도 상승 타이밍 스타일 전략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수익 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별독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또 그동안 접수가 되어 있는지 별독방 확인을 해볼게요. 나와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오키드님의 대동스틸 접수해드렸어요. 그리고 들국화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들국화님은 궁금하신 종목 없으실 때도 이렇게 별독방에다가 출첵을 자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와주셨네요. 내일 잘 쉬시고요. 모레도 뵙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스트레스 잡스님, 맥스스타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본방사수 해주셨고요. 볼까요? 또 내려볼게요. 10월엔 모두에게 대박님께서 대종목들 현재 나라 잃은 것 같이 슬픈 상황이지만 이쁜 민지 MC님이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민지가 아니고 민재라고 합니다. 우리 10월엔 모두에게 대박님 민재 MC하고 다시 한번 수정 부탁드릴게요. 자, 아이디가 너무 좋아요. 10월에는 저에게도 대박스러운 날이 오겠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도 모두 다 대박적인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그린망고님께서 민재님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추석 연휴 내내 많이 먹고 그리고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함께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그린망고님은 어떠셨어요? 화요일마다 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2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독방에 어떤 글들, 많은 글들,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어떤 종목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키드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맥스스타에게
대동스틸 16,700원에 60% 보유 중인데 너무 내려가서 손절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대요. 스타님? 네. 네, 지금 비중 좀 많이 담고 계시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자리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뭐 남북 경협주의 뭐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뭐 이미 이제 뭐 아시다시피 1차 릴리 끝난 이후에 최근에 이제 뭐 또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주가 상승이 더 올라왔었었는데요. 청산할 지점에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추세 저항대에서 절대 잡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 번째 고점을 절대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 번째 고점을 잡게 되면 돌파가 됐다 하더라도 내려올 자리가 훨씬 큰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만약에 대동스틸을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는 전고점이 어디인가 과거의 어떤 흔적들을 살펴보고 그 지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TV상에서 이미 이슈화가 됐었을 때는 시청자분들께서 봤었을 때는 이미 주가가 바닥이 아니라 거의 상토 부근에 거의 어깨나 머리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미 바닥은 올해 7월달경에 바닥을 찍고 나서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이 왔었을 즈음에 이제 3차 정상회담 열릴 즈음에는 거의 고점이라고 보셔야겠어요. 근데 시청자분께서는 16,700원에 들어가셨었는데 16,700원이 딱 그 추세 저항을 맞는 그 자리에서 딱 들어가신 거예요. 또 이게 이 자리에서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인데 또 비중도 60%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혹시 반등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에 올라온다라고 가정했었을 때는 한 15,000원 선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 비중을 축소를 하거나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내려간다고 한다면 이 지점까지 10,000원대까지 이 지점까지는 좀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돌파를 했을 때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조금 일단은 진입가 자체가 너무 좀 잡지 말아야 될 자리를 잡았다는 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비중 자체가 너무 크게 잡으셨다. 전체적으로 대북주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저점이다라는 게 대동스틸뿐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7월 달에 바닥이었고요. 7월 말에 바닥이었고 그 다음에 오르비텍도 7월 말에 이렇게 추세 지지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는 7월 말에 이미 이제 한번 랠리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그 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상승해 왔던 지점이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복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오시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키드님의 종목을 끝으로 1부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퀴즈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퀴즈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주변 국가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럼주 효과, 2번 데킬라 효과, 3번 꼬냑 효과.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보기가 전부 다 술이네요.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정답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아주 쉽게 힌트도 드릴 건데요. 2부도 즐겁게 즐기시려면 참여 방법 미리미리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1대1 상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2시간 동안 방송 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단스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네 분의 추천 종목들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10분만 쉬었다가 2부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